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철학자의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19세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 생물학적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며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 거의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진화를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육체의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진화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수백만 년에 걸쳐 변화해왔듯 우리의 정신 또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담긴 가장 유명한 비유, 정신의 세 가지 변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내면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낙타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니체가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신이란 단순히 영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니체의 정신은 우리의 의지, 창조성, 결단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역동적인 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강인한 정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무게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 전통, 도덕이라는 짐입니다. 첫 번째 변신, 짐을 지는 정신, 낙타 광활하고 텅 빈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묵묵히 걷고 있는 한 마리의 낙타가 있습니다. 이 낙타가 바로 정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낙타는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기꺼이 짊어지려 합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꺼이 사회가 부여하는 의무와 책임을 자신의 등에 올립니다. 착한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도덕적 규범들을 낙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며 고통과 인내를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 낙타와 닮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척박한 사막과도 같았던 시대를 건너오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 사막에서 낙타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사회가 던져주는 진리의 풀을 조금씩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래지만 낙타의 정신은 깊은 곳에서부터 굶주리고 메말라갑니다. 끝없는 사막길 위에서 낙타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짐을 나르는 노예에 불과했음을, 자신의 강인함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낙타는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서 절규합니다. 왜 나는 이 무의미한 짐을 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 속에서
정신의 두 번째 변신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변신, 파괴하는 정신. 사자 낙타가 변신한 사자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의 포효는 세상의 모든 낡은 가치와 규범에 대한 거부입니다. 사자의 눈앞에는 거대한 용이 나타납니다. 이 용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모든 당위성의 화신입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용의 언어입니다. 너는 복종해야만 한다. 너는 겸손해야만 한다. 너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낙타였을 때 정신은 이 말을 신성한 율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자가 된 정신은 용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외칩니다. 아니요. 나는 원한다. 사자는 해야만 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용과 싸웁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권위와 전통에 대한 거대한 투쟁입니다. 사자는 낡은 가치들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진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 권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사자는 위대한 파괴자이지만 창조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의 힘은 부정과 저항에서 나옵니다. 그는 낡은 세계를 부수고 폐허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지 를 향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를 위해서는 정신은 마지막 변신을 거쳐야만 합니다. 세 번째 변신, 창조하는 정신. 어린아이 사자의 포효가 멎은 고요한 폐허 위에서 정신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한 백지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는 신성한 긍정입니다. 그는 삶을 놀이처럼 즐깁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망각의 존재이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순수한 긍정의 힘을 가졌기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의무의 화신이고 사자가 자유의지의 상징이라면 어린아이는 유희하는 창조자입니다. 더 이상 싸우거나 저항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창조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정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즉 초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긍정하고 스스로의 삶의 입법자가 되어 춤추듯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니체의 정신의 세 가지 변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당신은 사회와 타인의 기대를 무거운 짐처럼 짊어진 채 묵묵히 사막을 걷고 있는 낙타는 아닙니까? 혹은 세상의 부조리와 낡은 가치를 향해 분노하며 포효하는 사자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며 어린아이가 되기를 반복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길을 창조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짐을 지는 낙타의 인내를 배우고 낡은 것을 부수는 사자의 용기를 거쳐 마침내 어린아이의 순수한 창조성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제시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성장 드라마입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신은 지금 어떤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여정에 깊은 응원과 축복